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궁금한 과학 이야기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광마더 한선화입니다. 박사님 오늘 출근을 하다가 주유소에 갔다 왔는데 보셨어요? 기름값? 정말 이제 주유소 가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이제. 그렇죠. 이 기름값이 왜 이렇게 오르나 다들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산 기름을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끔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공급은 충분하지 못하고 당연히 값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 기름이란 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시죠. 박사님, 근데 저희가 자동차에 넣는 기름을 보통 이게 석유잖아요. 뭐 휘발유랑 경유 같은 거 다. 그 석유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석유라는 것은 땅 속에서 액체 상태로 출토되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다.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유기물들이죠. 이 유기물들이 땅 속에서 산소 없이 매장이 되어서 높은 압력과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게 석유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가 생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생물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굉장히 분해가 되기 쉬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분해가 돼서 없어지고 가장 안정된 지방 성분들은 계속해서 퇴적이 되게 돼요. 이런 유기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바위를 우리가 근원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의 근원이 되는 근원암이죠. 이 근원암은 땅의 압력에 의해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요. 계속해서 위로 솟구쳐 오르다가 덮개암이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덮개암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덮개암이 없으면 근원암에서 나오는 석유가 고이지를 않겠죠. 그래서 근원암이 올라오면서 덮개암을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석유의 창고, 저류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뽑아서 쓰는 것이 바로 석유가 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화석연료라고 얘기하면 석유 말고 석탄도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동물과 식물이 있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지방 성분이 액체가 되면서 석유가 되는 것이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없잖아요. 이 식물이 퇴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고체 형태로 남게 돼서 이것이 이제 석탄이 되는 거죠. 보통 저희가 석유 하면은 공룡이 죽어서 만들어진다라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실 석유가 만들어지려면은 사체가 공기가 없는 곳에 갇혀야지 돼요. 공기가 있는 곳에 사체가 있으면은 미생물들이 얘를 다 분해를 해서 남는 게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공룡 같은 경우는 대개 땅 위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공룡의 사체는 미생물들이 거의 분해를 해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데는 기여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석유는 뭐가 만들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석유가 만들어지는 것은 공기가 없는 곳에 살던 동물들일 것이다.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아니면 바닷물에 살던 미생물들, 크기는 아주 작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죽으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공기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질이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축적이 되어서 근원암의 재료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공룡이 석유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데는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석유가 많이 발견되는 지질이 공룡이 가장 많이 살던 시대와 같은 시대의 지질에서 석유들이 발견이 되거든요. 게다가 아주 초기에 석유 회사 중에 하나인 싱클레어사에서 자기 회사의 그 로고를 공룡을 그려서 만들었어요. 아마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사님, 근데 우리가 아까부터 기름값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값에 이렇게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안 나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왜 안 나나요? 자, 공룡이 석유를 못 만들었다는 오해는 지금 풀리셨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려면은
먼저 우리나라가 공룡이 살던 시대에 바다였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공룡이 살던 시대에 공룡 천국, 즉 육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공룡이 살던 시대에 바다였던 땅이죠. 그럼 그런 중동 지역은 다 바다였던 거예요? 예, 예전에 그 공룡이 살던 그 시대에는 백악기, 쥐라기 시대에 바다였습니다. 사실 석유라는 거는 매장량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언젠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질 연료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석유라는 것이 사실은 그 에너지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가지고 계신 모든 물질의 한 80% 이상은 석유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볼펜, 컴퓨터 모든 것들 플라스틱 사용하죠. 플라스틱 원료는 다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를 대신할 것을 생각을 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첫째는 에너지원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둘째는 이 석유를 대체할 자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이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은 석유를 대신할 석유와 비슷한 뭔가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여러 가지 방법들, 태양광 같은 이런 그 대체 에너지들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럼 아까 박사님께서 이 석유를 원료로 석유가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제품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플라스틱 제품도 앞으로 계속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을 그대로 쓰지는 않고 플라스틱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들을 인공적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뭐 옥수수로 만든다든가 감자 전분으로 만든다든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단지 석유가 고갈되기 때문뿐 아니고 또 플라스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구에 미치는 해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또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까지 석유는 우리 인류에게 정말 크나큰 선물이었어요. 플라스틱 같은 재료를 생성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이동수단,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렇지만 석유는 화석 연료이고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는 자원이에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연구자들은 대체 에너지를 연구를 하고 있고 석유를 대신할 많은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유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에너지 강국이 되어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들을 위해서 연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석유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